도서관 고양이는 잠들기 위해 애쓰며 양을 세고 있었다. 하나, 그리고 실은 둘, 그리고 실은 셋, 그리고 실은 넷, 그리고 실은 다섯. 그걸 양이라고 부를까? 염소도 될까? 그리고 실은 다섯, 그리고 실은 여섯, 그리고 실은 일곱. 이른 아침이었다. 햇빛이 가느다랗게 들어와 비추자 도서관 고양이의 잠자리 주위에서 먼지들이 온통 반짝였다. 그 주위에는 감추어진 구석에 책이 여러 권 놓여 있었다. 두꺼운 책도 있고 작은 책도 있고 책등이 금색이고 붉은 리본 북마크가 있는 오래된 책도 있고 책상자도 있었으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캣닙을 올려놓은 책들도 있었다. 그리고 실은 여덟, 그리고 실은 아홉, 그리고 실은 열. 바닥에도 리본이 더 있었는데 끝을 깨물어 갈라진 것들이 콘페티처럼 흩어져 있었다. 한쪽에는 말린 먹거리와 물이 담긴 초라한 그릇 하나, 그 뒤에는 가을바람에 천천히 흔들리는 고양이 출입구가 있었다. 그리고 실은 11, 그리고 실은 12. 다 소용없어. 도서관 고양이는 눈을 뜨고 포기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일어나 중세의 둥근 다리처럼 등을 아치 모양으로 구부렸다. 그리고 머리를 잠시 흔든 뒤 하품을 했다. 입천장에 난 분홍빛의 올록볼록한 모양이 전부 다 보였다. 그거 참 상쾌하군. 그가 생각했다. 그리고 앞발. 우선 끝이 하얀 검은 발을 고양이는 경찰 아저씨가 경고하며 곤봉을 들어 올릴 때처럼 앞으로 쭉 뻗었다. 다음 하얀 발도 천천히 뒤따랐다. 그리고 고양이는 휴식을 취했다. 얼마 후 잠시 졸고 난 고양이는 몸을 일으키고 창가로 걸어갔다. 고양이의 침실은 지하에 있었고 바깥 세상을 보려면 낮은 창틀로 올라가 뒷발을 디디고 앞발은 창문에 붙이고 서서 바깥 보도 높이에 시선을 맞춰야 했다. 오늘 그는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사제간의 울타리부터 조약돌을 깐 보도 너머 조지 스퀘어에는 작은 소용돌이 바람에 날아온 색색의 낙엽이 흩어져 있었다. 초가을이라 햇빛은 살구색이었고 작은 낙엽이 보도에 바삭거리며 내려앉는 것을 보고 도서관 고양이는 여름이 확실히 끝났음을 처음 느꼈다. 잠시 후 도서관 고양이는 낡은 고양이 문을 머리로 밀고 쌀쌀한 아침 공기 속으로 나아갔다. 사방은 완벽하게 고요했다. 앞발을 축축한 보도 돌에 내려놓자 차가움이 찌릿하게 전해졌다. 주위의 공동주택 건물들이 곧 벌어질 전투를 기대하며 버티고 서 있는 군대처럼 서로를 노려보았다. 광장 너머 멀리 버스 한 대가 졸린 것처럼 천천히 이른 아침 안개를 뚫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 무렵에 이 도시답게 공기 속에는 매큐언 양주장의 위타빅스 냄새가 풍겼다. 빈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 도서관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발을 내려다보았다. 조약돌 사이 틈에 흙과 이끼가 끼어 있었지만 그 틈 깊숙이엔 고양이 눈에만 보이는 작은 먹을 것이 끼어 있었다. 바로 벌레였다. 벌레 전체를 열심히 핥아먹은 뒤 도서관 고양이는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서 차가운 잿빛 정류면체 모양으로 버티고 있는 에든버러 중앙 도서관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이튿날 아침 도서관 고양이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바깥 광장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다. 고양이 귀가 뒤로 쫑긋 넘어갔다. 인간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다. 창문 아래 틈으로 타는 냄새와 고무 냄새가 뒤섞인 이상한 냄새가 흘러들어왔다. 제4지옥에서 나는 냄새 같군. 도서관 고양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단테가 이 냄새를 떠올리며 신곡을 썼을 거야. 확실하다니까. 고양이는 몸을 일으켜
등을 구부리며 기지개를 켠 뒤 멍하니 앞발을 뻗어보고 바깥 거리를 멍하니 내다보았다. 앞에는 다양한 인간들이 있었는데 여럿은 샛노란 옷을 입고 땅에 난 커다란 구멍 옆에서 전선과 파이프를 들고 씨름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땅의 일부를 파낸 모양이었다. 오른쪽으로는 거대한 붉은 벤이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열기가 양옆으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 열기가 어찌나 강하던지 도서관 고양이의 털이 타버릴 것 같았다. 그 안에는 가느다란 연기를 하늘로 뿜어내는 용광로가 보였다. 그 용광로 아래 마치 당밀처럼 통으로 느릿느릿 흘러들어가는 끈적이는 것이 있었다.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전에도 본 기억이 있어. 지난주에도 똑같이 길을 파헤쳤잖아. 왜 또 온 거지? 하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표지판이었다. 북적거리며 바삐 일하는 곳 근처 인간들이 커다란 세모꼴 표지판을 세워두었다. 대부분의 고양이와 인간들에게 이 표지판은 경고, 인간 작업 중이라고 말할 것이다. 한편 도서관 고양이에게 그 표지판은 경고, 무능한 인간이 파라솔을 고치느라 고생 중이라고 말했다. 웃기는 인간들, 도서관 고양이가 생각했다. 그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도로를 파헤치고 재미도 없는 정원 싸움을 하면서 서로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도서관 고양이는 느릿느릿 앞발로 졸린 눈을 비볐다. 하품을 하며 보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좀 더 살펴보았다. 광장 반대편 모서리에서 인간이 공동주택 건물에 부착해 두었던 장대를 떼어내어 트럭 뒤에 싣고 있었다. 쾅쾅거리는 굉음이 들려올 때마다 도서관 고양이는 속도를 높이며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다. 적어도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게다가 11시 14분밖에 안 되었는데 잠에서 깬 짜증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고양이는 앞발을 보았다. 끈적거리며 강한 냄새가 나는 검은색 물질이 묻어 있었다. 고양이는 그것을 핥아보고 구역질을 했다. 또 한 차례 장대가 트럭에 실리며 쾅 소리가 나자 고양이는 또다시 앞으로 뛰었다. 어째서 장대를 가만히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구덩이 근처 노란 인간들이 기다란 파란 파이프를 지하에 밀어놓고 그 속으로 긴 전선을 끼워놓고 있었다. 움직임에 따라 전선 반대편 끄트머리가 펄쩍 뛰기도 하고 꿈틀거리기도 했다. 그걸 보고 있으니 고양이는 획 낚아채고 싶었다. 고양이는 발톱을 세우고 그것 가까이로 살그머니 다가갔다. 하지만 장대를 트럭 뒤에 더 던져 넣으면서 또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도서관 고양이가 생각했다. 인간들이 계속 저렇게 미친 짓을 한다면 그들에게서 배울 수는 없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도서관 고양이는 그날의 기록을 하고 다시 14시간 동안 잠들었다.